강백호 선수가 하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FA 최대어라고 불렸던 강백호, 박찬호의 행선지가 모두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산 베어스가 공중파 뉴스에까지 박찬호, 김현수, 강백호까지 영입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돈을 쓸 것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조금 무색해졌죠. 그러면서 조금 뭐 쓱 막 이런 상황이 됐는데 좀 민망해졌는데 이제 강백호 선수의 행선지가 결정이 되면서 이것이 두산 베어스에게는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됐다. 우리 돈 쓸 건데 라고 선언을 했지만 역시 돈도 써본 사람들이 잘 쓴다고 하나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영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의 그 강백호 영입의 꿈은 그냥 잠시 하룻밤의 꿈이었던 걸로. 그래서 공중파 뉴스 맛을 봤다. 두산 베어스에게는 강백호 영입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잘된 일일지 안 된 일일지는 뭐 후의 결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FA 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FA 최대어인 박찬호, 강백호의 이적이 모두 완료가 됐다는 사실이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제 그 다음 최대어라고 볼 수 있는 결국에 LG 트윈스 소속의 김현수, 박혜민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김현수, 박혜민 모두 다 상황이 지금 아직은 이적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특히나 김현수 선수는 지금 공식적으로 두산 베어스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LG, KT 그리고 하나까지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하나의 입장을 보면 오늘 아마 어제 밤 사이에 나온 뉴스인 것 같은데 LG에게는 좀 희소식이다. 그래서 강백호를 영입한 하나가 박혜민은 관심 없다. 외부 FA 시장을 철수한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오늘 좀 여러 명의 대거 선수를 2차 드래프트 이후에 방출을 해내면서 셀러리 캡을 좀 더 비워냈거든요. 그래서 셀러리 캡을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선수라든지 이태양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셀캡이 좀 비워지면서 강백호 선수 영입을 좀 수월하게 했었는데, 더 비워내면서 과연 진짜 외부 FA의 영입에 있어서 진짜 철수가 맞는가, 그리고 손혁 단장은 약간 좀 행보 자체가 정말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LG도 이 셀러리 캡에 계속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박혜민, 김현수를 처음부터 잡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 셀러리 캡에 대한 묶여 있는 상황, 내년 이후부터 나올 자원들에 대해서 그 자금 상황에 대해서 묶여 있는 상황,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백호를 잔류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알려진 바와 같이 박찬호 선수 영입에 두산 베어스의 경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일단은 베테랑 타자들 김현수나 박혜민 영입 보강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NC의 최원준 선수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과연 KT가 어떤 정도 금액으로 오퍼를 할지가 또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박찬호를 영입한 이상에서는 일단은 김현수 정도의 타격이 되는 그런 자원들이 조금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지금 박찬호 영입으로 끝내면 사실 타격 보강은 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유격수 자원이 없어서 우리가 유격수를 영입은 했지만 타선이 좀 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영입 자체가 뭐 수비력은 좀 증강이 될 수 있겠지만 타선에서는 좀 보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김현수나 강백호 영입을 추가적으로 원했던 이유가 타격 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LG 트윈스는 사실 현실적으로 박혜민을 좀 우선시하는 분위기고, 김현수에게는 좀 제한적으로 제시를 했다. 그리고 이제 김현수 에이전트죠, 정확히 말하면 김현수 에이전트와 차명석 단장 간에 좀 불협화음이 좀 나면서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오퍼 금액이 좀 적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게 계속 보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박혜민, 김현수 약간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느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지금 김현수에게 오퍼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도 지금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마 김현수, 박혜민의 이 금액적인 거에 대한 눈치 싸움도 사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선수가 빨리 계약되느냐에 따라서 뭐 어느 선수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도 뭐 물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김현수 선수는 적지 않은 나이에다가 두산 베어스 리턴이라는 게 낭만을 빼도 사실 지금 남아있는 자원들 중에서는 크게 대안이 없는 공급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최영우 선수라든지 뭐 손아섭 이런 C등급 자원들을 생각하더라도 두산 베어스와 좀 결이 안 맞거나 크게 수비적으로 조금 김현수 선수만 해도 풀타임 레프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김현수가 스토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는 공급 자원들 중에서는 가장 최적의 자원이라고 평가돼서, 이제 김현수에게 어떻게 보면 KT 오퍼가 들어와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두산 프런트의 고민은 오버페이를 해서라도 잡아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이 영입 전략을 짜야 되느냐, 아마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런트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이게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은 이제 프런트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는지 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조금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떴는데 저는 이 인터뷰를 보고 좀 나름의 감동을 했다. 그래서 오명진 선수의 인터뷰였는데, 저는 이게 우리 대부분의 내야 유망주라고 했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자세라고 좀 믿고 있는데, 오명진 선수가 사실은 좀 이제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이런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인데, 어떤 선수들은 박찬호 선수의 영입이나 외부 FA나 뭐 트레이드 영입들이 됐을 때 의욕을 잃고 뭐 도태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경쟁자로 여기고 자신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뭐 서바이벌 환경이라고 여긴다고 하면 결국 그 선수는 발전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명진 선수의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오늘 의미가 있다. 80억 유격수 직격타 오명진 오히려 좋아라는 제목이 떴는데, 결국 자극제 그리고 박찬호랑 키스턴 콤비를 꿈꾼다. 오명진 선수의 라이벌 구도가 뭐 안지석 선수에게 3루를 준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거는 사실이니까, 뭐 오명진, 박준순, 뭐 나아가서 박지훈까지 해서 2루 경쟁이 들어갈 텐데, 뭐 강승호 선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상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아에게 가는 보상 선수가, 그래서 이런 자원들과 경쟁을 할 때 본인이 살아남아서 2루를 차지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힌 건데, 오명진 선수가 솔직히 그 소식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다. 오히려 나한테 좋은 자극제다. 박찬호 형이랑 키스턴 콤비로 함께 뛰는 걸 꿈꾸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면 그건 내 몫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좀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자원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가능성 있는 자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경쟁에서 이겨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박찬호 선수를 큰 돈을 주고 영입을 했지만, 뭐 나아가서는 박찬호고 안재석이고, 이 선수들이 언제까지 이 선수들 백업만 할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선의의 경쟁자로 여기고, 내가 잘해서 안재석이고 박찬호고 그리고 국가대표고 다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 명 한 명이 노력을 한다면 팀 자체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영입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산 베어스의 FA 영입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라고, 강백호 선수를 놓쳤다고 해서 아까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영입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조수행 선수의 영입이 막 너무 돈이 아깝다 막 하시는 분들, 뭐 그 돈으로 합쳐서 강백호 줬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는 사실 저는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조수행 선수의 금액이 비싸다 싸다 여부랑 강백호 선수의 영입 여부랑 저는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홍건희 선수 연봉까지 해서 다 뭐 엮어서 그거를 상관관계를 만들 게 아니니까, 우리 선수들이 지금 영입된 상황, FA 계약된 상황에서는 조금 힘을 줬으면 좋겠고, 이 선수들이 좀 독려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 그 선수들의 가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히 자유지만, 또 우리 선수들이 좀 어떤 이야기들에 있어서 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팬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다고 뭐 우쭈쭈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시즌 개막을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팬들도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김현수 선수의 계약 소식도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두산 베어스 이야기들 계속 저의 채널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